국민의힘은 어떻게든 TV 토론 많이 해가지고 흥행 많이 붙여가지고 이렇게 해보겠다라는 계획인데 그럼 좀 시간이 좀 걸리겠죠. 민주당은 지금 정반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TV 토론 최소화하고 지금 11개 권역을 4개 권역으로 압축해서 진행해서 2주 만에 축소 경선, 압축적으로 경선하겠다. 그 과정에서 뭐 지금 국민의힘에서 50대 50 얘기 나오는데 당원, 국민 이거 지금 100% 온라인 투표하겠다. 2주 만에 끝내겠다. 이러니까 당장 지금 비명계 후보들이요. 친명계는 경선 3주도 너무 길다면서 2주 얘기까지 하는 것으로 안다. 대선 경선이 마치 이재명 추대식으로 비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날림처럼 하는 건 잘못이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글쎄요, 뭐 제가 보기에도 날림 같은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현실적으로 민주당에서 이재명 대표 말고 다른 사람을 대통령 후보로 상정하는 것은 생각하기 어려운 일 아니겠습니까? 더군다나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지금 민주당의 경선은요. 하나의 요식행위에 불과한 것이 아닌가. 어차피 요식행위인데 뭐 3주에 할 거 2주에 더 땡기는 게 더 축소하는 게 오히려 더 효율적이겠다. 이런 생각을 많은 사람들이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은 뭐 어차피 다 결정된 거 누구나 다 아는데 차라리 후보를 조기 확정해가지고 집중적으로 대선 자체를 본선을 준비하자 이런 생각을 할 그러한 유의는 충분히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이러한 모습들이 그 일반 국민들 유권자들한테 어떻게 비춰질까 이거는 뭐 결과를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가장 먼저 오늘 출마 선언을 한 김두관 의원이 공개 반발했습니다. 목소리 들어보시죠. 계엄에 반대하고 탄핵에 동의한 모든 세력이 함께하는 완전개방 오픈 프라이머리를 제안합니다. 어대면 경선에 왜 출마하느냐 묻습니다. 어대면 경선으로는 본선 승리를 장담할 수 없기에 출마합니다. 선거 결과가 예정되어 있는 선거는 정치 후진국에서나 있는 일입니다. 어제 들으니까 수도권 4개권으로 나눠서 하고 현장에서 직접 투표는 없이 온라인으로 투표를 한다 해서 제가 굉장히 좀 비판을 했는데 오히려 전체 그 경선 흥행을 떨어뜨리는 구상을 당에서 하고 있는 것처럼 들려서 너무 아쉽고. 자, 지금 김두관 의원도 저희랑 같은 정보를 지금 듣고 있는 거예요. 이번 경선서 현장 투표는 검토하지 않는다. 100% 온라인 투표를 하겠다라고 하니까 온라인만으로 지금 흥행이 되겠느냐. 국민들 관심 받으려면 현장 연설도 하고 투표도 하고 해야 되는 건 아니냐. 김 대변인 어떻게 보세요? 지금 당에서 아직 경선 룰을 어떻게 하겠다라는 부분을 명확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지난 20대 대통령 선거, 21년도 경선을 치렀던 거하고 17년도 경선은 좀 다른 부분이 분명히 존재하는 것입니다. 21년도에 경선을 치렀을 때는 이것은 이제 22년도 대선까지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었기 때문에 전국을 순회하면서 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었고 또 당시 코로나 상황도 어느 정도는 이제 반영이 되는 그런 상황들이 있었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17년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하고 똑같습니다. 대통령이 탄핵되고 60일 안에 선거를 치러야 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도 4개 권역 정도를 쪼개서 굉장히 이 타이트한 일정을 가지고 진행을 했었던 부분이 있고 예. 좀 전에 이제 화면에서 100% 온라인 투표라는 부분이 나왔는데 저것은 이 경선 선거인단 구성을 지금 국민 참여 경선 당원 50% 또는 일반 국민 50%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은 현장 투표를 하지 않는 방식의 온라인 투표. 지금 저희가 전당대회 할 때 당대표 선거를 할 때도 똑같이 온라인 투표합니다. 모바일 투표를 하기 때문에 아마 그런 방식을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할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 남아있는 시간들 저희가 한 2주에서 길게 잡으면 한 3주 정도까지 남아있는데 이 시간들 사이에서 룰 세팅하고 그다음에 바로 이 경선 모드로 돌입한다고 했을 때 그렇게 시간적 여유가 21년도 때처럼 있지 않다라는 부분은 사실적으로 현실적인 물리적 제약이 분명히 있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민주당은 압축적으로 경선을 진행하겠다. 혹시 그게 이재명 대표를 뭐 사실상 추대하려는 것 아니냐라는 비명계의 그런 반발도 사고 있다는 것도 짚어드리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와 또 김두관 의원 외에도 이렇게 다른 후보군들도 출마를 준비 중이죠. 물론 국민의힘보다는 숫자는 굉장히 적습니다. 김부겸 전 총리 그리고 김경수 전 지사의 목소리도 들어보시겠습니다. 한 발씩 서로 좀 냉정해져서 네. 우리 대한민국의 다음 이런 데 대한 어떤 준비를 이렇게 서로 멱살 잡고 싸움하고 예. 내전 상태에서는 불가능하잖아요. 예. 그 문제에 대해서 호소하는 역할, 양쪽의 어떤 그런 극단적인 싸움을 말리는 역할, 예. 뭐 그건 좀 제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통령 가면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민주 세력이 어떻게 하면 힘을 모아낼 것인지를 함께 논의해야 되는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과정에서 출마 여부는 많은 분들과 충분히 상의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설 변호사님. 네. 뭐 김부겸 전 총리도 그렇고 김경수 지사도 그렇고 그동안 비명계 후보들이 이재명 대표의 그 사법 리스크를 강조하면서 좀 대안이 나다 이렇게 좀 주장해 왔는데 선거법 2심 무죄 이후에는 좀 다소 좀 그 분위기가 주춤한 것 같기도 하고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뭐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전부 다 해소된 건 아니지만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재판도 있고 또 공선법도 이제 대법원 선고가 남아 있는 상태이긴 합니다. 그렇지만은 이재명 대표의 공선법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가 나면서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비명계 주자들이 더 이상 뭐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언급하는 게 불필요한 또 아니면 뭐 더 이상 그 정치적인 영향력이 없는 얘기를 계속하는 것밖에 되지 않아서 아마 저는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는 어느 정도 조기 대선 전까지는 굉장히 어렵다고 현실화되기는 어렵다라고 보고요. 그러한 점에서 비명계가 할 수 있는 것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특히나 아까 얘기해 주셨다시피 100% 온라인 투표를 하게 되면 지난 전당대회와 저는 비슷한 결과가 나올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네. 전당대회 때 총 투표율은 30에서 40% 사이가 될 거예요. 아마 그런 정도가 돼. 그러니까 전체 당원에서 권리당원에서 30에서 40% 사이에서의 투표율과 이재명 투표는 당연히 득표율은 지난번에 90%를 넘냐 안 넘느냐 했지만은 80%대에 머물렀거든요. 아마 이번에도 거의 비슷한 수준이 나오지 않을까. 아니면 뭐 다른 뭐 김부겸, 김경수, 김동연 다른 후보가 있다고 한다면 뭐 80% 초반 내지는 70% 후반대가 나올 건데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는 과연 이제 흥행에 성공을 할까? 뭐 지금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는 흥행 성공보다는 안전한 경로를 선택하겠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러한 점에서 국민의힘에서 어느 정도 상대적으로 어느 정도의 경선 흥행이 있어야지만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1대1 구도가 됐었을 때 앞으로 이 부분 관련해서 본선에서의 어떤 득표율을 생각해 볼 수 있다는 점에서는 지금 민주당에서는 뭐 2주를 하건 3주를 하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전체적으로 민주당 자체만을 봤을 때는 이재명 대표의 선출과 관련해 가지고는 어떠한 이견이나 어떠한 뭐 장애물이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